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상쾌하고 비는 선선한 5월 저녁입니다. 기분 좋게 소주 한잔 걸치고 싶은 그런 밤인데요. 맞아요. 우리 편한 친구와 한잔 하는 것만큼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바로 우리 부산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명수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새로운데요? 네. 네, 시장님 저희가 스케줄 잡기가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요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사실 360만 이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글로벌 도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시정일만 하더라도 아침 새벽 한 7시부터 시작을 하면 저녁에 한 9시 정도까지는 정말 이렇게 거의 빽빽하게 이렇게 그럼 차려져 추가로 수당이 있어요. 나오나요, 시장님? 그거 안 주던데요. 네. 근데 되게 바쁜 중에도 네. 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어떤 시장, 또 젊은 사람들의 어떤 취향, 또 이런 거를 좀 알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좀 어울릴 수도 있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특별히 네. 바뀐 게 네. 파마를 하신 머리 것 같아요. 파마. 네. 잘 어울리세요. 네, 사실 이 파마는 네. 제가 뭐 의도적으로 꼭 하려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내 동생이 파마를 한번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괜찮게 보여요. 부러웠구나. 네, 그래서 어울리겠다.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니 마침 또 그 동네에 아는 사람 집에서 했더라고. 그래서 마침 이제 머리 깎을 때도 다 됐고 또 염색도 해야 되고 이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가서 파마를 했습니다. 근데 파마를 하고 나서 거울 속에서 내 비친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잘 네. 어울리셨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세요. 그렇죠.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젊어 보인다. 또 부드러워 보인다. 또 어떤 분들은 힘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힘있게 컬이 들어가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굉장히 젊어지셨는데 네. 4년간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네. 우리 부산은 시장님 모습처럼 이렇게 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아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날카로워. 부산이. 네. 지금 사실 출산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넘어가면 이제 고령화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4%를 넘어가면 고령 도시라고 하고 네. 20%가 넘으면 초고령 도시라고 하거든요. 고령도시. 네. 우리 부산은 이미 15%가 넘었습니다. 초고령화 도시로 네, 가고 그래서 있는. 고령 도시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WHO의 고령 친화 도시도 인정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지금 그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살기 좋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부산을 좀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밀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거에 좀 부족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떠나는 그런 이제 그 유출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유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인가요? 예, 팩트입니다. 실제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 부산에서 살고 또 우리 부산에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아야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직장을 잡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부산을 사랑하면서 부산에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희망과 꿈입니다. 젊은 네. 부산 살고 싶은 도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사실 좀 이렇게 기쁜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 부산. 네. 살기 네. 좋죠 부산이. 예, 이게 사실 국가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모 언론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이렇게 보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부산 1위. 그리고 2위가 대전, 3위가 서울, 야. 4위가 제주. 뭐 야.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야 나갑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요. 부산은 관광의 1위를. 너무 제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게 네. 정신이. 그래서 사실 젊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굉장히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용직 근로자의 전체 고용 인구의 비중 자체가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네.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좀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음. 그래서 이런 추세 때문에 젊어지고 있다. 우리 네.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결론은 이제 부산이 점점점 젊어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계속 젊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네. 그러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식탁에. 음식이 이제 안 나오나요? 야, 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뭐죠? 동태 맑은탕입니다. 오, 동태 맑은탕. 양푼 대하에 세수대야. 동태 맑은탕이라고 하는 말이 확 들어오는데 동태발그탕. 지리보다는. 아 그렇죠. 지리가 그죠. 일본말인가요? 제가 기란데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죠? 동태 찜입니다. 야, 찜. 저는 좀 음식이 많이 이렇게 있는 좀 이렇게 잘 못해요. 돼지국밥 스타일이시네요. 네. 돼지국밥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님께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요. 네. 우리 부산 시민들도 궁금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서병수 시장에게 궁금하다. 짜잔. 부산의 네. 소리. 부산의 소리. 네, 네, 부산의 부산의 소리. 열어보면은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네. 이게 저희가 부산 시민 100여 분들께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 궁금한 점들을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서병수 시장님께 이 질문을 요약을 해서 5글자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역시 5글자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네. 오자토크. 오자토크.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산 시민들은 어떤 궁금함이 있는지. 자, 열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취업률 어케? 오케이.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겨. 야, 박수. 자신감이 드러난 답변이었는데 네. 이 질문을 제가 좀 네. 풀어보면요. 이거 보이시나요? 37세입니다. 네. 취업을 못했습니다. 네. 취업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구조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그 4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연간 한 5만 개 이렇게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실제 그 목표는 지금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부터 15년, 16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산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을 해왔다는 사실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인가요? 네, 팩트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그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네. 우리 부산에 16개 구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16개 구군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평균 C, 네. 2015년도에는 평균 B, 2016년도에는 평균 A, 드디어 2017년도에는 네.
16개국이 모두 에세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 네. 우리 또 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박수. 그만큼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 에세이등. 기업체들이 많이 부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네네. 아, 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창업 생태계도 만드는 작업을 그저 활발하게 했어요. 과거에는 그 창업을 해가지고 실패하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일어서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경험 삼아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기업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자. 이래서 재투자를 한다든가 네.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도 내고요. 그래서 창업 어떤 생태계를 네.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답변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거 한번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오자 토크쇼 계속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맞아. 네, 이번에는 우리 진짜. 박사님께서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한데요. 서부산 개발. 네. 오, 서부산 개발. 서부산 개발 아하. 물음표? 네, 물음표. 이게 서부산 개발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서부산 개발 서부산 개발. 잘 되고 있음. 잘 되고 있음. 잘 잘 되고 있음. 오, 정말 잘하시는데요? 원 질문은 서부산 개발 계획에 대해 듣고 싶어요. 이렇게 원 질문이 돌았습니다. 네. 방금 이거 잘 되고 있으면 이거 짤방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있음. 네, 사실 서부산 개발은 저희 이제 민선 6기의 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동서균형 발전 차원입니다. 동서균형 발전. 네, 맞습니다. 우리 해운대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앞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서부산 쪽 특히 강서라든가 북구 그다음에 사상 사하구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왜 우리 지역은 발전이 더디느냐 뭐 이런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강서구에는 마침 이제 광활한 그런 이제 부지들이 있고 또 이쪽 사상이나 사하 이런 쪽은 과거에 오래된 공단 지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공단 노후화된 공단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재생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해가지고 현대화된 어떤 건물들로 탈바꿈해 나가는 그런 작업도 해가고 있고요. 또 이제 강서구 쪽에는 지금 명지가 상당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명지 많이 국제 들고. 신도시. 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면 매달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그래서 가장 젊은 사람들도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동네가 명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그 R&D 특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에코델타 시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델타 시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시범 도시로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성 거기가 이제 강도 있고 바다도 바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수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그 요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로 변모할 것이고요. 개념은 이제 저희들이 그쪽 강서구 지역 쪽은 이제 의료와 교육, 의료 교육 도시로. 의료 교육의 중심 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부산을 찾아오시는 아까 제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부산 1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부산에서 딴 데서 이제 공직자라든가 아니면은 기업 일로 파견 온다든가 와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쩌다가 한 번씩 관광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야 부산이 이렇게 발전했느냐, 야 부산이 이렇게 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됐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세요. 모자 토크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우리 현정 씨가 볼까요? 한번 제가 들어도 돼요? 바로 잘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이거?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그런 거예요. 그거. 뭘까요? 가덕 대 김해. 가덕 대 대 김해. vs 벌써 네. 가덕 대 김해. 김해. 어렵다. 답변은? 쉽겠네요. 끝장 토론해. 야, 오! 끝장 토론해. 야, 시험이 재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생각보다 너무 시원시원한 답변을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수업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질문은 이거였어요. 가덕 신공항입니까? 김해 신공항입니까? 라는 어렵다. 시민의 질문이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끝은 지금 김해 신공항이 정부 시책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도에 ADPI가 발표를 하고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65%가 넘는 분들이 김해 신공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 신공항을 받아들인 거고요. 공항은 빨리 지어야 됩니다. 빨리. 네. 네. 가덕도 신공항도 우리가 빨리 지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정부가 이 계획을 확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을 오거돈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김해 신공항 포기하고 음.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는 것인지 네.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지 야.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공항의 접근성이 도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과 다른 여러 도시들과의 직항로가 빨리 개선이 되어서 그 공항을 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도 들어오고 물류와 사람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또 우리가 네. 월드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유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 전에 공항이 있으면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는데도 한결 그러네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네. 이 김해 신공항이 네. 소음 때문에 네. 좀 불가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공항이 이렇게 활주로가 이제 기존 현재 우리 김해 공항에 활주로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확장을 해서 하나를 더 V자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항 활주로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소음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김해 지역 같은 경우 네. 도시는 굉장히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활주로의 착륙 방향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감안을 해서 V자형 이런 김해 신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착륙을 할 적에는 이쪽 그 바다 쪽에서 이제 육지 쪽으로, 이륙을 할 적에는 저쪽 산 쪽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계획까지도 세우면서 그때 신공항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음, 여태까지 현재의 공항 상황에서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다만 새로운 지역에 소음 피해가 이제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 소음 피해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모두를 이주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 행정권 안에서는 최소한도 한 저희들이 1000세대 한 800 몇십 세대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000세대까지라도 완벽하게 이주할 어떤 그런 그 주거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를 이주 문제로 해결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자토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네. 해볼게요. 네. 아, 네. 네. 아, 어렵습니다. 궁금해. BRT 어디까지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뭔가요, 어려운데. 좀 뿅망치가 있어서 제가 뿅망치 맞았을 텐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네. 시장님. BRT 어디까지 생기나요? 라고 네. 시민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5글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데요. 아. 다섯 글자를 못 맞추겠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부산의 대중교통 체계가 네. 어떤 그림인지를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 그 부산시의 이제 교통 정책이 우리 공급자 정책에서부터 수요자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BRT입니다. 중앙 네. 그 차로 버스 중앙 차로 제인데요. 사실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좀 많이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막혔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편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면 이 BRT로 인해서 차량을 운전하기가 어렵다. 또 특히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해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중앙차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뭐 정시성이 확보가 되고 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승용차를 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옆에는 빈 이제 버스 노선이 하나가 휑하니 비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면 택시와 승용차의 평균 주행 속도가 네. BRT를 시행하기 전에 비해 가지고 네. 늦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네.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해운대라든가 동네는 BRT를 하건 안 하건 주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많이 막히죠. 네, 네. 많이 막히고 이랬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BRT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BRT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지 않은 더 정체가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좀 하시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대중교통 정책에 좀 같이 지지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오자 토크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아, 주세요. 네. 너무너무 화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장님께서 그 5글자로 답변해 주시는 게 네. 정말 그 재치가 있었다. 맞아요. 제가 생각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제가 취임하고 난 그해 8월 25일입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요? 네, 그때 집중호우가 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기장이라든가 금정구라든가 이런 데가 물바다가 되어서 네. 많은 피해도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제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마침 제가 8월 25일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가가지고 예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산에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예산처에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현장하고 네. 실제 컨트롤 타워하고 정보 공유가 제대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물바다가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휘하고 집행해야 될 이런 부서에서는 아직도 그 때의 어떤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피해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저희 부산시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그 정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각 구청마다 또 시본청, 소방서, 경찰서 전부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난 그러니까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할 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밟아 나가는 그런 이제 것이 가장 기억이 나고요. 또 요 최근에 와가지고 사실 네. 좀 저한테는 좀 좋은 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 저희들이 부산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혁신시키기 위해 가지고 김해신공항 문제라든가 서부산 개발 문제라든가 또는 다복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예,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부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들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월드 그러니까 2030 월드 엑스포가 국가 사업으로 승인이 됐죠. 네. 요 얼마 전에는 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유치가 되었죠.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LPGA 대회를 부산에서 아시아드 스위스에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연속해서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결과가 발표돼서 사실 저는 4년이라는 임기를 하면서 제가 제 4년 동안의 가시적인 임기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오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뿌리를 튼튼하게 이렇게 내리고 이런 기틀을 잡아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시장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부산이 이렇게 발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듣는 이야기를 듣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그 기업 유치 활동 문제라든가 어떤 기업의 어떤 구조의 어떤 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병수 시장님에게 4년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네. 앞으로 우리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시장이 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 목표는 2030년도에 있습니다. 2030년도에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글로벌 경쟁력 30위권 안에 드는 도시, 또 1인당 GDP가 5만 불 이상 되는 도시, 이걸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에는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기초를 다지고 틀을 다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4년은 꽃을 피워서 그 틀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또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코너의 공식 질문이에요, 시장님. 요거 하나만. 자, 나 서병수에게 부산은 땡땡이다. 땡땡이다. 부산은 땡땡이다.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부산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글로벌 도시이다. 와우. 네, 오늘 서병수 시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시사쇼 여기는 부산. 지금까지 서병수 부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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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